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이제 술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아침 공복에 좀 쓰린 증상이 있는데요. 환자분들도 사실 얘기를 해보면 알코올이 위에 안 좋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많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위장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소화기의 손상을 덜 입히는 생활 습관들이 관련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음주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흔히 먹는 진통제도 있잖아요. 뭐 진통제도 사장의 위 점막을 많이 깎이게 만드는 약물이라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은 소화성 궤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 이제 먹게 하는 거를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학년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위산 보호제도 처음에는 이제 증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만 좀 드시려고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해보면 음주도 안 하시고 약 드시는 것도 특별히 없는데 위궤양이 있거나 위에 염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히스토리를 자세히 해보면 굉장히 일상생활에 좀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좀 예민하신다든지 신경 쓰이는 일이 좀 평소에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약물이나 알코올 말고 다른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식사 습관 중에 그 위벽 자극을 이제 위박 점막의 자극을 유발하고 또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알코올이 있겠고, 또 카페인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탄산도 그게 위산의 분비를 자극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고지방식이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 이제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는 그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조금 피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과일을 아침이나 저녁에 먹는 거, 하루 중에 언제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자기 전에 먹는 것은, 자기 직전에 과일이든 뭐든 먹는 것은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특히나 위식도 역류질환 관점에서 뭔가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바로 눕게 되면 이제 위산이 좀 역류가 더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 직전에는 물도 잘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거는 좋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 뜨자마자 과일을 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 시간 어느 정도 일어난 다음에 시간 재서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사람이라는 건 좀 너무 다양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괜찮고, 어떤 음식들은 또 불편함을 느끼는 거니까, 본인이 먹고 나서 이게 좀 불편했다 하는 음식들은 좀 자제를 하고, 나는 뭐 다른 사람은 불편했다 하시더라도 그 음식이 내가 괜찮으면 뭐 저는 드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거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이제 물 대신 이제 제로 칼로리 탄산수 같은 것을 물처럼 그냥 하루 종일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괜찮나요? 이제 탄산을 드시는 경우도 그게 이제 기존에 위 점막이 튼튼한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위염이나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공복에 먹었을 경우에 그 위벽 자극 때문에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를 하시고 위 내에 어느 정도 음식물이 있을 때 드시는 거가 이제 위벽 자극을 조금 덜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방법을 좀 바꿔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탄산수 말고도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차 종류 같은 것도 물 대신 이제 하루 종일 그 차 종류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차에는 카페인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뇨작용이 좀 있는 그런 차들이 있어서 물 대신 그런 차나 음료, 뭐 탄산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의학용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자주 표현하시는
단어 중에 자주 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 일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 사실은 평상시에 자주 체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체하는 상황이 스트레스 경우가 되게 많고 특히 음식물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래서 뭐 밀가루 같은 음식 먹으면 뭐 자주 체한다고 라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음식을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제일 좋은 장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태나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왜 그런 증상이 생기냐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음식들이 장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장내 세균이라는 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좋은 세균들과 나쁜 세균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안 좋은 균들이 스트레스 같은 걸 받았을 때 막 되게 증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는 그런 안 좋은 균들이 그런 밀가루 음식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까 이학년 교수님 얘기했지만 지방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세균들도 그런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에 의해서 가스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환자들은 그런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면 되게 잘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쨌든 장에 안 좋은 균이 많아서 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그 환자들한테 정말 안 좋은 균들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를 저는 권고합니다. 자주 체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게 정말 기능성 소화불량인지 아니면 장내에 미생물의 어떤 불균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나 그런 일시적인 증상인지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위장 질환에 대해서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